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2차 전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분석은 존버가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벌어질 상황을 1년여 전부터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분들이랑 댓글로 싸워가면서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거품이다. 2차 전지 충분히 거품이고 조심해야 된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많잖아요. 2차 전지 있죠?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금양, 삼성 SDI, 그 다음에 있죠? 포스코 퓨처엠, LNF, LG 에너지 솔루션, 세비캠, 성일 하이텍 등등. 제가 고점이다. 조심해라. 말씀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ETF들, 2차 전지 테마 4만원 넘어갈 때부터 제가 이거 고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한번 댓글 보고 갈게요. 댓글 보시면서 앞으로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것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해도 좀 그렇지만 제가 보는 뷰가 거의 정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벌어질 상황도 더 빼고 맞춘 사람이 있나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전문가 분들 중에서 더 빼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거품이고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거의 있나요? 거의 없었잖아요. 2차 전지 막 올라갈 때는 야, 이거 대단하다, 오 대단하네, 약간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렇게 소신껏 말씀 안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2차 전지가 엄청 급등했을 때도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제가 여러 상황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 기사도 보고, 외국의 여러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자료도 보고 실적도 보고 그런 거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렇게 생각에 편협하게 이렇게 짜맞춰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사고로 여러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힘들어질 것인가, 그런 것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이런 솔직한 얘기 듣기 싫으시면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그냥 2차 전지 찬양만 하는 사람들 말 들으실 거면은 그거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계속 투자하시고 계속 돈 잃으시고 계속 이제 가난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 제대로 들으실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2차 전지 분석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고 갈게요. 이게 1년 이상 전에 저한테 댓글 남기신 분입니다. 자, 존 버나드님, 저도 유튜브 보고 존경하며 차이나 전기차 샀지만 3월에 만주가량 손절하고 에코프로 사서 다 만회하고 수익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나셔서 익절하셨으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차이나 전기차 주주들을 위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를 폄훼. 저는 차이나 전기차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들을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나 그렇게 했겠죠, 역으로. 중국의 2차 전지를 폄훼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띄워줬겠죠. 국뽕에 차올라서 띄워줬겠죠. 근데 저는 그냥 있는 사실껏 우리나라 2차 전지 너무 거품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저는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익절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익절하셔라, 그게 진짜 투자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2차 전지 그때는 진짜 이건 너무 거품이다, 2차 전지가 앞으로 미래가 좋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거품이고, 한 10,000원 이상, 만원대로 그냥 2차 전지 테마 있잖아요. ETF가 이게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정도에는 좀 사볼까 생각을 해보겠다. 아직은 20,000원 위에 있으면은 저는 살 생각이 없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고평가 됐으니까. 주식이란 게 고평가 됐으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자,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가 발전하면 국익에 얼마나 좋습니까? 국익에 좋죠. 2차 전지 소재주가 발전하면. 하지만 미래가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돈을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뭐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부터 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해봐야지. 뭐 여러분들 투자한다고 뭐 애국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 하세요. 애국 열심히 하세요. 저는 국장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렸고요. 미국장이나 아니면 중국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중국 투자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국 하실 분들은 국장 계속 하시고 원금 계속 까먹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 그리고 외화를 많이 벌어와야 그게 국가에 부로 흐르고 그게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양도세 낼 거 아니에요. 주식, 여러분들 해외 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내죠. 그럼 양도세 내면 그 세금이 우리나라 발전에 쓰일 거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시고요. 이런 댓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성장 동력을 지지해 주셨으면, 아니,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희망이랑 미래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도 인사이트가 대단한데요. 1년 전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주식은 최소한 3년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이나 전기차 손절하고 에코프로나 2차전지 개별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종목 절대로 3년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야, 이분 1년 전에 이분의 이 통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이거 댓글 찾아보고 대단하다 저는 느꼈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야, 1년 전에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1년 전에, 불과 1년 전이거든요. 이게 거의 이거를 어떻게 알고 얘기했을 수가 있을까? 자, 지금 보세요. 1년도 안 돼서 다 손절했겠죠. 유튜브 보면은 요즘 에코프로 그렇게 밀었던, 2차전지 그렇게 밀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개미들이 손절하고 갔겠죠. 여기서 다 죽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따시진 못하더라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고평가였잖아요. 여기 이 정도 와서 이 정도에서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올랐다 하면은 팔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 보여드렸잖아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인데요. 자, 보세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여기 아래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탐욕과 환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다. 중국 2차전지 LFP는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논리를 피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막 논리를 피고 또 내려왔을 때도 아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는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또 현실 부정을 하다가 쭉 내려와서 다 투매를 하고 좌절을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장에 똑같죠.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 에코프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이먼 미스키 딱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똑같죠. 하이먼 미스키 모델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이먼 미스키 모델 똑같잖아요. 차트 한번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랑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그때도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거품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욕 먹어가면서도. 근데 그대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나라 진짜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너무 단기에 보고 계셔요.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진짜 대단하다. 3년을 갖고 못 갈 것이다. 이 예상을 한 게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팔으세요. 그래서 2차 전지로 바꾸세요. 저는 40% 빠졌을 때 다 팔아서 2차 전지를 사서 지금 수익 났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 하셨으면 진짜 잘하셨을 텐데 아마도 수익 실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니면 새로 나온 우리나라 2차 전지 추구하는 소울 ETF 샀습니다. 아직 주당 1,000원이 안 됐어요. 돈은 의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사면 최후의 본전은 됩니다. 본전이 됐을까요? 많이 물려서 힘들어졌겠죠. 중국 배터리는 엉터리고 한국 2차 전지에 비하면 잼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 어떤 아저씨에 대해서, 그 대머리 아저씨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중국의 2차 전지는 진짜로 말하면 독일제입니다. 이것도 다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고 그냥 헛소리를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 들으시고 그걸로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팔고 그 돈으로 2차전지 사세요. 본전치기는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본전치기 못하고 아마 다 물려 계실 거다. 진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몰렸을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거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은 2차전지 ETF인데 중학개미, 동학개미 수익률 차이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ETF 수익률은 40%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ETF는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배터리 점유율에 밀리면서 경쟁력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이나 ETF는 40%가 수익인데요. 코리아 ETF는 뭐 25%가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쭉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것도 해석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2차전지 업종에 불똥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관련 종목이 상반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중국의 2차전지 종목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은 반면 한국에서는 크게 하락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왜 그러냐? 트럼프가 IRA 법안 폐지하면서 보조금 안 준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한국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적도 다 망하고 그러면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지수펀드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합성 여기 주가는 최근 3개월 동안 30.67% 올랐다. 닝더스다이 그러니까 CATL과 BARD가 비롯해 중국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도 지금 3개월 동안 38.81%가 올랐다. 레버리지 종목도 지금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가 3개월 동안 77.92% 올랐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올랐는데도 제가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미나도 가봤는데 거기서도 차이나 전기차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물론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지만 진짜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해서 저는 그렇게 뭐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막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막 걱정이 된다고 하고 중국 2차전지는 안 된다, 차이나 전기차는 안 된다, 뭐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그 의견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쌍바닥 찍고 그냥 차트만 봐도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중국이라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항생테크도 그렇고 다들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죠. 항생테크 그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다시 또 이제 차이나 전기차가 10,000원 넘어가고 12,000원, 13,000원 넘어가면 이제 또 여기에 세력들이 붙겠죠. 아니 뭐 개미들이 붙겠죠. 그래서 존버를 그때는 존버나들을 찬양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좀 해주세요. 좀 저도 한번 교주가 돼보고 싶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만약에 차이나 전기차도 제가 고평가가 됐으면은 제 생각에 고평가다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되면은 뭐 저도 이거를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는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사이클 보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거 매도하고 따로 이제 저평가된 테마 ETF를 또 찾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꾸준히 모아가는 거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나중에 고평가가 되면은 저도 매도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1년 수익률 비교해봤습니다. 1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랑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거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요. 1년 동안 차이나 전기차는 뭐 저점 대비 1년 동안 25% 올랐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25% 올랐는데요. 2차전지 테마는 1월부터 지금까지 43%나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차이나 전기차랑 지금 2차전지랑 비교해보면은 거의 뭐 68%죠. 69% 거의 70%까지 수익률이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투자만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제 보세요. 이 지금 그래프 각도만 봐도 차전은 이제 올라가고 2차전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게 지금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참 이거 보면서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 관련된 이런 종목 수익성이 차이가 나는 데는 기술력과 원가 절감 능력 등으로 기본 경쟁력과 점유율 차이가
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맞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나 이런 거를 못 만드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SNE 리서치, 우리나라 조사 기관이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과 비아디의 합산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9포인트 상승한 53.6%. 야, 엄청나죠? 이렇게 나왔는데 반면에 LG 엔솔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 하락한 20.2%의 집계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저가형, 꼭 저가형이라 붙이더라고요. 저가형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2차전지 업체가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함께 기술력까지 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데 반해 국내 배터리사는 겨우 순위권을 유지하며 따라잡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약점이 뭐다? 그저 NCM 배터리 3원 개 배터리만 했다. 이거 다 이해하시죠? NCM 배터리 3원 개 배터리만 돈이 된다고 했고, 이게 기업들이 많은데 3사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 중에 하나도 LFP를 하지 않았다. LFP는 뭐 싸구려다 뭐다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아무도 LFP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LFP를 채택하고 LFP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설, 에너지 배터리는 아예 뭐 LFP가 거의 뭐 99%를 차지하고 있고, 뭐 NCM 배터리는 거의 사장 수준에가 거의 뭐 이제는 퇴출되는 수순의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LFP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 다들 LFP가 싸구려고 망할 거다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2차전지에 투자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LFP 때문에 우리나라 이 3사의 경쟁력이 안 좋아졌고, 결국에는 LG나 SK나 삼성이나 부랴부랴 LFP 인산철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25년에 나오는 게 아니라 26년, 27년을 보고 있는데, 그때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제 점유율이나 수익률을 챙길지 참 내년이 더 걱정이, 저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걱정이 너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FP도 하고 NCM도 해야 됐었다고. 왜냐, 뭐가 잘 나갈지 모르니까 미래에는. 그런데 우리가 저가형이다, 그리고 NCM보다 안 좋다 이렇게 치부했던 LFP가 결국에는 화재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정성이 높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주행거리나 아니면은 출력이 안 좋다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비아디가 블레이드 배터리로 이 각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각형으로, 우리는 뭐 파우치로 많이 만들었는데 각형으로 만들어서 빽빽하게 이렇게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어 보니까 화재 안정성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버리면서 NCM 배터리보다 오히려 더 싸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NCM 가까이 늘렸다. 그리고 출력도 있잖아요. 출력도 이 배터리의 기능도 늘렸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전기차의 모터를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만들면서 LFP를 달고 나와도 출력도 나름 뭐 NCM보다 괜찮게,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보다 중국 전기차가 출력도 더 잘 나오고 제로백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뭐 주행 거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 잘 나오는 거 보셨죠? 마력도 요즘 더 좋게 나오고, 그런 거 봤을 때 이 LFP가 뭐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중국은 계속 개발을 하면서 계속 LFP를 갈고 닦으면서 결국에는 자동차의 메인이 되게, 뭐 중저가 트림에는 다 LFP가 쓰이게, 그러니까 고급에서만 이렇게 다 NCM이 쓰이긴 하는데 자동차가 고급에 많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저가 트림에는 결국에는 LFP가 싹 쓰리하고, 그 다음에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시설도 LFP가 싹 쓰리하면서 결국에 국내 3사의 이 점유율과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마도 이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랑 합쳐서 LFP 위주로 이 산업이 굴러가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중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국내 2차전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분기와 3분기 전망, 뭐 3분기 실적도 나왔죠. 제가 했는데 지금 2분기만 실적을 보면은 LG 엔솔이 뭐 매출액이 29.8%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7.6% 감소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뭐 매출액이 23.3% 감소, 영업이익이 94.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96.61% 감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엔캠도 그렇고 계속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다 꺾여서 감소가 되고
있는 게 너무 걱정이거든요. 3분기, 4분기도 다 이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원도 이코노미 타라, LG 에너지 솔루션 위기 경영 체제로 전환을 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가장 제1의 2차전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기 경영 체제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사 차원의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전기차 캐즘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이런 침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선 침체가 없었죠. 중국에서는 전기차 예전보다 더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니까 CATL이나 비아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한국만 유독 전기차 화재가 났다, 막 전기차 공포를 몰고 가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락을 했죠. 국내 전기차 거의 급락을 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다시 또 내연기관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날 구성원에게 쭉 이렇게 읽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사 차원의 위기 경영을 도입하고자 한다 밝혔다. 그래서 쭉 보면은 올해는 지난 10년 중 처음으로 매출 역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매출과 가동률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야, 투자비 증가로 인한 부담도 높아 당분간 의미 있는 수익 창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 비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그 다음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각 사업 부분의 추가 수주를 통한 매출 확대,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사륙 시리즈와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그 다음에 각형. 봐봐요.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은 게 리튬 인산철이랑 각형 배터리인데 각형 배터리 팩이죠. 이런 거를 안 만들었는데 결국에 이게 메인이 됐다 이거죠. 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이게 인산철로 만드는 배터리가 메인이 돼버려서 부랴부랴 이렇게 LG 엔솔도 따라가자. 이게 다 우리나라의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몰빵을 해버려서 NCM 파우치나 NCM 배터리에 몰빵을 해버려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느 한 기업이라도 LFP를 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나았을 텐데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메모리만 삼성전자가 몰빵을 하다가 결국 HBM 고대역포 메모리로 넘어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이닉스가 그걸 해주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그나마 나왔는데, 여기 지금 2차전지에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LFP라도 누가 했으면은 삼성, SK, 그 다음에 LG 중에 하나라도 LFP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기업 주가는 계속 날아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기업도 그걸 한 게 없다. 참 이렇게 취약하게 산업 구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당장의 이익만 쫓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전 사업 분야에서 다 이런 단기적인 이익만 노리고 미래의 이런 가치를 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가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어렵다. 그래서 효율성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비용 항목을 걸쳐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LG 엔솔도 신규 증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력 재배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감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희망퇴직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CATL 있잖아요. LG 엔솔의 라이벌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CATL이 6조 원 스페인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영상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세요. 지금 노스볼트 파산한 유럽, 그러니까 노스볼트 파산했는데요. 그 파산한 이 빈 공백을 어디가 메꾸냐면 CATL, 비아디, 고션 하이테크, 이게 다 메꾸고 있죠. 고션 하이테크도 지금 어디죠? 고션 하이테크가 모로코랑, 여기도 스페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모로코랑 스페인에 투자한다고 나왔거든요. 야, 이거 보면서 정말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스볼트가 파산했는데 그 사이를 어디 배터리가 들어가냐면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캐즘이다,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CATL이나 비아디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과 비아디 최근 강력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지배력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CATL은 24년 3분기에 91GWh 전기차 배터리를 출하하여서 35.2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 자리를 견고히 유지하는 수치이다. 그래서 CATL은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테슬라랑 이런 데다가 많이 유통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참 걱정이 된다니까요. 비아디도 지금 보면은 24년 3분기에 44GWh를 출하하여 17%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아디는 특히 3월에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11.9% 성장률을 기록했고 태국을 중심으로 해외 공장 가동을 본격화하여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야,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아디는 여기 지금 이게 정저우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새로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규모가 테슬라의 뭐 몇 배라고 했나?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의 몇 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포크레인 굴삭기랑 이 덤프트럭 보세요. 여기 지금 다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야, 이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다 이거를 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투자해서 다 전 세계 전기차나 배터리를 다 먹어버리면은 그 실적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비아디는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전기차도 생산하는데 특히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도 제법 잘 생산을 해서 이번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나왔죠. 요즘 전기차가 캐즘이 일어나면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규모도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가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허페이랑 정저우라고 해서 광저우라고 했나 이 로로선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선적할 수 있는 7,000대 가량 선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배를 2개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총 3대가 있는데 이걸 2대나 더 만들어서 이제는 이 배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겠다. 그래서 호주 수출량도 1위를 나오고 있고요. 또 누가 자꾸 중국 전기차가 내수만 팔린다 이렇게 또 되도 않는 정보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아디가 호주랑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이런 판매량,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우리나라보다 많거든요. 심지어 옆 나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비아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데 대체 어느 정보를 보고 정보를 제대로 찾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내피셜을 자기 무식한 거를 댓글에 이렇게 달지 말라니까요. 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비아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트럼프가 됐는데 트럼프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됐잖아요. 트럼프를 거의 올인하다시피 트럼프에 지원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을 차지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를 계속 추진하겠죠. 전기화 사업을. 근데 그 사업에 들어갈 파트너가 어디가 됐겠느냐. CATL이 되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때부터 CATL 공장 뭐 미시간인가 텍사스 지금 CATL 공장을 테슬라 옆에 지으면서 테슬라가 라이선스를 갖고 CATL LF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게 나왔잖아요. 이 기사가.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밀어줄 텐데 대놓고 이제 CATL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2차전지만 물 먹는 거예요. 트럼프랑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왜 좋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다음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그 얘기도 제가 예전부터 해드렸는데 또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2차전지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더 암울해졌다.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 꾸준히 투자해야 되냐. 차라리 그걸 매도하고 뭐 차이나 전기차를 사시든 아니면은 뭐 S&P 500을 사시든 미국 지수층을 사시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저는 파산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지금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산업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2차전지만 얘기를 해도 제 아는 지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이 공장에 다니는데요. 소재 공장에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밥이 3끼가 나왔다고 합니다. 3끼가 나왔다가 이제는 1끼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공장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회사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공장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엄청나게 뽑았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단기에 이런 버블에 취하는 게 너무 크구나.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무한적으로 성장할 줄 알고 미래의 이런 긴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줄어들 걸 예상 못하고 계속 늘리기만 하는구나. 물론 이게 발빠르게 작업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가니까 결국에 지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줄인다, 인력을 줄인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철강, 지금 뭐 포스코가 공장을 멈췄다. 그다음에 화학도 지금 여수 화학단지가 지금 멈췄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화학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2차 전지를 포함한 반도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여러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왜 다 그렇게 했는지 참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제는 뭡니까? 부동산에 너무 돈이 몰빵이 되어 있으니까 내수가 지금 폭망하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망하고 그 다음에 신사업에도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도 안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테슬라나 아니면 AI 뭐 관련해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AI 관련 기업들이 과연 나오나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를 지어서 수출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강남 아파트가 엄청나게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수출해서 우리나라 먹고 살았으면 좋겠으면 외국인들한테 강남 아파트를 파는 겁니다.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서 우리가 그걸로 뭐 반도체를 투자하든 2차 전지를 투자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뭣도 아닌 애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 말씀드리잖아요. 국장하지 마시고 미국 지수 추종, 특히나 전 뭐 차이나 전기차 무조건 투자하라고도 안 해요. 미국 지수 추종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시고요. 네, 달러 하시고 그 다음에 금 하셔라. 이렇게 하시고 뭐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건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원화보다는 훨씬 괜찮다. 우리나라 원화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원화는 이제 쓰레기다. 원화는 쓰레기니까 여러분들 빨리 달러로 바꾸시고요. 달러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있죠. 미주.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근데 저는 좋게 보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세모 하지 마셔라. 이 세 개만 여러분들 해도 해외 주식이나 뭐 이렇게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나마 괜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2차 전지나 우리나라나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 부동산에 너무 돈이 몰빵돼 있고 뭐 증시는 뭐 천시해버리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게. 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지금 런타임이 길어졌는데 30분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파산할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저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2차 전지를 차라리 팔고 S&P 500이나 그냥 S&P 500, 미국의 S&P 500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요? S&P 500은 쭉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뭐 차이나 전기차 굳이 한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안전하게 갈 거면은 금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국내 2차 전지는 아직도 더 망할 기업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힘들어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몇 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법정 관리 들어가거나 그런 기업들이 나올 때 그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아직은 바닥이 안 왔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